네, 이번에는 파이썬 데이터 분석 환경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이제 그 개발 환경 자체가 좀 바뀌는데 무조건 이제 최신 버전으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최신 버전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약간 이런 거예요. 먼저 한번 맞아보기. 보통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인터넷 통신에서도 뭐 5G 딱 나오면은 처음에 막 통신 안 되죠. 그건 통신 안 되면은 열심히 찾아요. 안 되는 지역을 막 불만 나오는데 거기다 기지국 설치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분석 프로젝트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는 지역을 찾아가지고 기지국을 설치하는. 처음엔 당연히 좋은 기술들이 있지만 거기에 따른 분명히 나쁜 점, 뭐 기지국이 별로 없어서 안 되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버그가 많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는 최신 버전을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2023년도 버전으로 최신 분석 환경을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파이썬 소개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파이썬을 배우는 이유, 어떻게 보면 파이썬이라고 하는 게 워낙 요즘에 그 예전에는 파이썬, 제가 삼성에 처음 할 때만 해도 파이썬 R, 스칼라 요게 3대 체제였어요. 요즘에는 거의 파이썬이 조금 우위에 있죠. 왜냐? 구글에서 많이 밀어주다 보니까 구글에서 뭐 텐서플로우나 인공지능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파이썬 향으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파이썬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합니다. 뭐 근데 뭐 다른 언어들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저도 저 때만 해도 전 세 개 언어를 다 했어야 되는데 하나를 배우면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파이썬을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이냐? 처음에 여기 있는 분들은 이렇게 구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나콘다와 주피터 랩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파이썬 한번 구축해야지 해서 파이썬 들어봤는데 한번 파이썬 뭔지 한번 볼까? 자, 파이썬 개발 환경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그리고 파이썬 다운로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파이썬의 기본 형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이썬을 다운로드를 그냥 받아버리면은 조금 시간이 다른 거에 걸려요. 왜냐면 파이썬을 완전 내추럴하게 받으면은 내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여기다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필요한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이 패키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어, 뭐 파워포인트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나 실제 파워포인트 처음에 노트패드 같은 거 하나 열고서 뭐 메모장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노트패드에 이제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나 여기에다가 슬라이드 쇼도 하고 싶은데, 근데 여기에다가 나 막 색깔도 집어넣고 싶은데, 막 약간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하나하나씩 추가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약간 확장팩 느낌이에요. 확장팩. 확장팩을 내가 설치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완전 내추럴한 그 파이썬을 설치한 다음에 pip 인스톨해서 내가 확장팩 뭐 펜다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확장팩을 설치를 해줘야지만 실제 이 개발 환경이 똑똑해집니다. 근데 이 아나콘다를 설치하면은 웬만한 수학이나 과학 관련돼 있는 필수 그 라이브러리, 확장팩 같은 개념을 이미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개발자가 개발에 좀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 주피터 랩은 우리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개발 환경이 좀 이쁘게 노트 정리하듯이 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약간 좀 이쁜 화면에 이쁜 개발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의 플러스 알파로 뭐까지 제공을 해주느냐 이런 것도 제공을 해줍니다. 약간 인터랙티브한 개발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A에 3을 집어넣었어. 그 다음 B에다 5를 집어넣었어. 그래서 A 더하기 B가 뭐야? 라고 내가 컴퓨터한테 질문하듯이 던지면은 컴퓨터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형태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피터 랩이라고 하는 걸 활용을 하면은 개발을 너무 딱딱하게 처음에 시작하지 않고 그 조금 쉽게 개발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컴퓨터한테 A는 3이야, B는 5야. 자, A 더하기 B는 뭐야? 8. 약간 이런 식으로 즉시 내가 컴퓨터한테 물어보면은 컴퓨터가 대답을 해주는 형태의 어떤 그 개발 환경에서 내가 개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나콘다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해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 세팅을 할 거고, 우리는 개발 환경은 아나콘다다. 그 다음에 실제로 개발 편집 툴은 주피터 랩을 쓸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나콘다를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아나콘다 여기에 있는 버전보다는 아나콘다를 다운로드를 받으려면은 구글을 먼저 열어보시면 돼요. www.google.co.kr 들어가신 다음에 그냥 아나콘다 다운로드 하면은 언제나 맨 상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나콘다 다운로드. 자, 아나콘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배포한 버전이 있습니다. 얘가 이미 운영체제를 인식을 해가지고 다운로드가 바로 for window라고 뜨는 거죠. 여기서 그냥 바로 이거 클릭하시면은 깔끔하게 끝나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제 좌측 하단에 이렇게 뜨게 되죠. 이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방금 조금 몇 분 전에 제가 이미 다운로드를 받아놨는데 여기 있네요. 네. 아나콘다 2022년도 10월 버전, 작년 10월 달에 나온 버전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보는 거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캡처 화면은 아까 다운로드를 받기 전에 요즘에는 이제 바로 이렇게 우측 상단에 이렇게 나오는데, 저게 만약에 안 보일 때는 맨 마지막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운영 체제에 맞는 버전을 설치하라고 이렇게 뜹니다. 네, 이렇게 뜬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아요. 아나콘다 다운로드 하는 게 뭐 제가 여러 가지 언어를 해봤는데 개발 환경 구축하는 게 되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개발 환경을 다운로드 및 설치하는 건데, 지금 받은 걸 더블 클릭하면 되긴 하겠죠. 근데 혹시라도 내 PC에 이미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충돌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여기 윈도우즈 버튼의 좌측 하단에 보시면, 그래서 제어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어판. 윈도우즈 기준으로 여기 제어판에 들어가 보시면은, 만약에 이렇게 찾기 버튼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윈도우즈 버튼 누르고 제어판 누르면은 제어판이 그냥 무조건 뜹니다. 이렇게 제어창이 뜨고, 제어판에서 여기 돋보기에서 뭐 프로그램 제거라고 써주셔도 되고, 여기 프로그램 제거라고 하는 아이콘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프로그램이 이미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제가 뭐 파이썬, 여기 이렇게 돋보기 있죠? 파이썬은 없네요. 저는 파이썬 없고, 혹시라도 아나콘다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나콘다를 영어로 써보면은 아나콘다가 2021년도 버전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색할 때 파이썬 아나콘다, 이거 파이썬 아나콘다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일단 저는 아나콘다가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는 여기서 우클릭 누르고 제거, 넥스트, 넥스트, 어니스트 제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기존에 제가 설치했던 그 버전이 삭제가 된다. 만약에 내가 설치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삭제할 때도 봐야 되는 포인트가, 지금 execute 실행되고 있다. C 드라이브에 제가 사용자 폴더에다가 설치를 기존에 했었기 때문에 사용자 폴더 밑에 아나콘다 3라고 하는 게 지금 있었는데 이걸 삭제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제거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도 저 폴더가 진짜로 삭제가 됐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많이 그 삭제 프로그램들이 아주 깨끗하게 삭제를 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놓고 삭제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삭제가 다 끝나더라도 실제 해당 폴더에서 완전히 사라졌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까지 해주시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일단 삭제가 되는 동안 여기 밑에 그러면 이제 저 삭제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아나콘다 이제 다시 더블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은 걸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냥 계속 인스톨 해주시면 돼요. 나를 위해서 설치한다. 그리고 내가 특정 폴더에다가 설치하겠다. 그냥 따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설정이 만약 더블 클릭하다 보면 어드밴스드 옵션이라고 해서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이게 원래 not recommended인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특정 이걸 이제 설치를 하면은 특정 폴더에 우리가 보통 컴퓨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라고 하는 저장 공간이 있는데 특정 폴더에 얘가 설치가 돼요. 근데 이 폴더 안에 있는 실제 명령어가 있는데 이 명령어를 어디에서든 내가 실행할 수 있도록 이제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세팅이 안 되면은 내가 이 폴더까지 이동을 해가지고 실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 거죠. 처음 초보인 경우에는. 그래서 꼭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거를 체크를 안 하고서 설치를 했으면은 그냥 깔끔하게 왜 여기 매뉴얼대로 안 되지? 명령어를 치니까 명령어를 찾을 수 없다고 하네. 그러면 그냥 다 깔끔하게 다시 지운 다음에 다시 설치해 주시는 게 더 편합니다. 어인스톨이 끝났네요. 어인스톨, 넥스트.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리부트 하지 않고 그냥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PC 들어가서 아까 내 PC의 C 드라이브 밑에 요 사용자 밑에 제 컴퓨터 이름에 아나콘다 3라고 하는 폴더가 분명히 사라져야 되는데 아직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 분명히 지웠는데 왜 이게 안 지워졌지? 제가 아마 리부트를 안 해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꼭 리부트를 하면 얘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아나콘다 3 들어가면은 애매하게 파일들이 남아있네요. 이런 것들을 Shift 델리트 플러스 델리트 눌러서 깔끔하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델리트 눌러서 지워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안 지워지는 건 지금 제가 아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시켜 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할 수 있어. 기존에 내가 작업하다가 새로운 버전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도중에 내가 삭제하면 얘가 삭제를 못 하는 거죠. 왜? 이미 내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있으니까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저거를 끈 다음에 실행시키고 있던 프로그램들을 다 이렇게 삭제를 해주고, 제가 아까 테스트 해본다고 이미 주피터 랩을 켰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나콘다 3를 삭제해 주십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삭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폴더로 이동을 해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실제 하나씩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넥스트 눌러주시고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냥 현재 폴더 설정되어 있는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어드밴스드 옵션, 이 어드밴스드 옵션에서 마이 패스를 꼭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체크, 주의할 점이죠. 체크 하신 다음에 인스톨 눌러주시면은 쭉 인스톨이 진행이 됩니다. 인스톨이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요즘에는 뭐 한 3분에서 5분 정도, 컴퓨터 사양에 맞춰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또 주의하실 점이, 아까 내가 어디다 설치할지 넥스트 했는데 만약에 본인의 그 컴퓨터 이름이 한글인 경우에는
한글 에러가 뜹니다. 근데 이건 제가 유튜브로 따로 한글 에러가 났을 때 설치하는 방법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이제 설치가 다 됐네요. 그러면 이제 설치가 다 된 상태에서 뭐 넥스트 눌러주시고 또 넥스트 눌러주시고 뭐 이거는 체크 해제 해주신 다음에 뭐 리듬이 이런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라는 뭐 튜토리얼 같은 거. 그럼 이제 설치는 다 끝났어요. 되게 설치는 간단합니다. 대신 여기에서 조금 주의하실 거는 이젠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다른 데서 하면 오히려 이제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아예 크롬 브라우저를 쓰라고 이제 가이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브라우저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사파리, 근데 크롬 브라우저를 쓰라는 거죠. 똑같이 제어판 들어가서 크롬이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크롬을 한번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삭제. 크롬 삭제. 만약 혹시라도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은 내가 크롬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굳이 삭제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만약에 혹시라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뭐 구글에다가 크롬 브라우저 다운로드 하면은 바로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운로드 한 다음에 꼭 추가로 해주셔야 되는 게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좌측 하단에 있는 여기 찾기에서 기본이라고 쓰면 기본 웹브라우저, 기본만 써도 기본 웹브라우저 선택이 바로 뜹니다. 이거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내가 웹브라우저를 클릭해 주시면은 뭐 여러 가지 엣지 브라우저 인터넷 중에서 크롬을 선택해 주시고 저장해 주시고 나가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기본 웹브라우저로 크롬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하는 거는 명령 프롬프트, 이제 설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얘를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여기 윈도우즈 키에서 클릭하시고 명령이라고만 치시면은 명령 프롬프트가 바로 뜹니다. 얘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 뭐라고 치시면 되냐? 주피터 랩을 실행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2023년도 버전으로 한번 세팅을 한 거고, 이 이후부터는 제가 어차피 영상에다가 조작하는 방법 이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같이 붙여서 23년도 개발 환경 설치 버전을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랩 하면은 짠 하고 이제 개발 환경이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이 실제 여기에 있는 주피터 랩 지금 띄워놓은 거 이 명령 프롬프트를 끄시면 안 돼요. 얘를 이렇게 살짝 모서리를 갖다 두면 이렇게 바뀌고 얘를 살짝 이렇게 줄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줄여주시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머리예요. 머리. 얘가 계산을 하는 머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살짝 내려두시는 거. 요거 누르시면 밑으로 최소화됩니다. 얘를 내려두시고 여기서 이제 개발 환경 구축해 주시면 돼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화면이 아니라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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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떴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떴을 때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딱 그 개발 환경을 설치하고 났을 때 딱 초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하고 제가 이 이후에 조작하는 걸 같이 붙여서 23년도 개발 환경 설치하는 걸로 세팅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주피터 랩을 이제 다들 설치를 하신 다음에 이 사용하는 방법을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치가 다 완료가 된 이후에 실행 및 이제 간단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영상입니다. 네.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 활용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피터 랩을 실행하는 방법은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일단 매뉴얼이 있어요. 그 명령 프롬프트에 접근을 한다. 명령 프롬프트 접근하는 방법은 윈도우즈 키를 누르고 여기다가 명령 프롬프트 하면 명령 프롬프트 이렇게 뜨죠. 얘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좀 색깔은 좀 다르게 하지만 여기는 검정색에 이제 흰색, 저기는 흰색 바탕. 여기다
JUPYTER 주피터 랩을 치시면 되는 거죠. 옐로우로 해서 주피터 랩이라고 치시면 돼요. 지금 저는 이미 창이 하나가 떠 있어서 창을 지우고, 네. 보면 여기다 주피터 랩이라고 뜨는 거죠. 창을 닫았고 또 여기다가 주피터 랩이라고 쳤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모든 연산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전반적인 모든 연산은. 그러면서 이제 이게 팝업 창이 하나 뜨면서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딱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이렇게 폴더가 뜨지 않고, 네. 맨 처음 화면으로 제가 다 끄고 클로즈 올 탭,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렇게 뜨는 게 이제 가장 초기 설정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딱 보면은 런처라고 해서 내가 이제 띄울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 그 왼쪽에는 폴더 구조가 나옵니다. 폴더 구조가 나온다. 여기 보면은 일단 내가 이 왼쪽은 폴더 구조, 우리가 사용자 설치할 때 사용자로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기본 매뉴얼에다가는 폴 유저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 PC에 사용자 폴더 구조가 여기에 쭉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처음 화면에서 보면은 지금 왼쪽에 뭐 3D 오브젝트, 뭐 ATP 프로젝트 뭐 이렇게 쭉쭉 있는데, 제가 내 PC에 들어가서 C 드라이브에 사용자 폴더 클릭하면은 사용자 폴더가 이 코포, 제 컴퓨터 이름은 코포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그 구조, 여기 보죠. 김정현 뭐 등등 기존 검색, 카 프로젝트, 여기에 있는 폴더 구조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 쭉 나오게 돼요. 여기다 제가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기, 테스트 네임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 새로 고침 버튼이에요. 새로 고침 누르면 테스트 네임 이렇게 뜨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폴더 구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더 구조가 나오면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 폴더 구조가 여기 나오게 되고, 이 오른쪽에는 런처가 있습니다. 이 런처, 내가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폴더 구조와 런처라고 보시면 되고, 폴더 구조와 런처 보시면 되고, 프로그램 실행 영역, 기본적으로 여기다 노트북에 파이썬 3 선택을 하시면은 그냥 이 폴더 구조에다가 파이썬 프로그램이 하나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피터 랩이 이제 실행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내가 모르고 막 작업을 하다가 얘를 꺼버렸다 이런 식으로, 그럼 프로그램 또 어디다 작성하지? 이렇게 딱 될 경우에는 이 서버라고 했던 여기 명령 프롬프트 여시면은, 조금 키워볼게요. 쭉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To access the server, open this file in browser, 뭐 or copy and paste, 이거 copy and paste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 그냥 copy 이거 쭉 해서 드래그 하신 다음에 copy 컨트롤 C 누르시고 웹브라우저 하나를 띄우신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엔터 치시면은 다시 띄울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다가 갑자기 화면이 날라갔네, 이런 경우에 지금처럼 서버를 띄우신 다음에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다시 올려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하나 만들 건데, 여기다가 막 파일 만들면 관리가 안 될 거잖아요. 우리가 폴더를 하나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이 위쪽에다가는 이 플러스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플러스 보면은 뭐 런처를 플러스 시키는 거다. 하나씩 클릭해 보면 돼요. 얘는 뭐냐? 딱 봐도 이게 약간 클릭하고 가만히 마우스 오버라고 해서 클릭하지 말고 마우스를 위에다 둔 다음에 가만히 놔두면 뉴 폴더라고 뜹니다. 뉴 폴더 하나, 언타이틀드, 이름이 없는 폴더가 하나 생겼죠. 여기다가
지우고 프랙티스 폴더 이렇게 치면은 프랙티스 폴더가 하나 생겼죠. 이 더블 클릭하면은 당연히 프랙티스 폴더 여기도 생겼을 거예요. 프랙티스 폴더 이렇게 생겼죠. 여기 비어있는 사용자 폴더 밑에 프랙티스 폴더가 생겼죠. 확인하고 여기에다가 파이썬 3라고 하는 거를 이제 런처 프로그램을 돌리면 여기 이제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딱 누르면 untitled ipy 노트북 파일, 얘를 리네임, 여기서 우클릭을 하시고 리네임을 하시면 파일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practice, 그래서 우클릭하고 리네임, 뭐 델리트도 하고 컷도 하고 카피, 듀플리케이트, 복제, 다운로드 해서 이제 다운로드 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줄 수도 있고. 근데 이 다운로드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이렇게 만들면은 프랙티스 폴더 안에 이렇게 프랙티스 ipynb 이거 파일이 그냥 생겨요. 어차피 내가 작성한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은 그냥 그 파일 복사해서 누군가한테 메일로 보내주면 되는 거죠. 이 파일에 대해서 이제 뭐 카피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우클릭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바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 옆에 파일이 뜨는 거죠. 여기다 이제 기본적으로 A는 3 엔터, B는 5 엔터, A 더하기 B 하고 실행시킬 때는 이 삼각형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삼각형 버튼 누르면 A, B, A 더하기 B는 8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음에 이제 뭐 변수 선언 등등의 뭐 어떤 뭔가 나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서 이 왼쪽에는 작업 디렉토리 영역이구나, 오른쪽은 내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영역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단축키를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그렇죠? 여기까지 하면 프랙티스로 하나를 뭐 만들어 본 거죠. 단축키로는 이건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면 여기다가 이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여기다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이 삼각형 버튼 눌러서 이 삼각형에다 마우스 오버 하면은 run the selected cell이라고 떠요. 네. run the selected cell. 실행시킨다는 말이죠. 네. 근데 여기다가 내가 위에다가 셀을 하나 더 추가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얘를 클릭하고 A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코드로 바꾸고 원래 코드로 바뀌어 있는 상태에다가 여기다가 내가 여기를 클릭하면은 이건 명령 모드라고 해요. 이게 초록색 파란색 버튼이잖아요. 파란색. 얘를 딱 클릭하면은 실제 얘는 편집하는 모드예요. 편집 모드에서 ESC 키 누르면은 이제 명령 모드로 빠지고 뭐 이렇게 된다. 여기 모드 커맨드 여기 누르면 모드 에디트 이렇게 뜨죠. 여기 클릭하면 내가 여기다 타이핑하는 에디트 모드고, 얘를 클릭하면 이쪽을 클릭하면 명령 모드. 명령 모드에서 내가 위에다 셀을 추가해 이렇게 하려면은 위 above라고 하는 영어 단어 있잖아요. above with라고 하는 여기에 A 키만 눌러주시면 돼요. A 누르면 위에 셀이 추가돼요. 그 다음에 밑에다 셀을 추가하고 싶다 하면 below 아래잖아요. 여기 클릭하고 B 누르면 밑에 셀이 추가가 됩니다. 이게 이제 내가 셀을 추가하고 싶을 때 쓰는 명령어예요. 내가 셀을 삭제하고 싶다? 우리가 삭제 델리트잖아요. 델리트에 D만 누르면 삭제가 되면은 좀 위험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코드가 막 갑자기 막 삭제가 돼.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D는 2번 눌러야 돼요. DD 이런 식으로. 여기 클릭하고 DD 하면은 내가 셀을 추가하는 건 위에다 셀을 추가할 땐 A, above에 A, 그 다음에 밑에다가 셀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below에 B, above에 A는 위에 셀 추가, 그 다음에 below의 B는 아래에 하단에 셀 추가, 그 다음에 delete의 DD는 셀 삭제. 일단 셀을 추가 삭제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꼭 필수로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작성을 했어요. A는 5, B는 7, A 더하기 B 하고 실행시킬 때 이거 누르셔도 되는데, 이거 말고 여기다가 컨트롤 엔터 치시면은 컨트롤 플러스 엔터
컨트롤은 뭔가 이렇게 딱 이게 정지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고, Shift 플러스 엔터는 Move, Shift. 그래서 Shift N 둘 다 실행이에요. 컨트롤 엔터는 실행하고 가만히 있어라. 실행 후 가만히. 그 다음에 얘는 실행 후 밑으로 이동.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컨트롤 엔터 가만히 있죠. 여기다가 B로 밑에다 추가하고 A는 5, B는 11, A 더하기 B 하고, 여기서 Shift 엔터를 제가 누르면은 실행하고 밑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게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A, B, D, D.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시프트 엔터, 코드 실행.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뭐 셀의 줄번호 시프트 라인에서 이제 시프트 L을 누르면은 실제 셀의 줄번호를 표시할 수 있고, 뭐 시프트 M 하면 밑에 있는 셀이랑 같이 머지를 시킬 수도 있고, 이런 키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처음에 가장 알아둬야 되는 단축키는 A, B, D, D. Shift M 같은 경우랑 Shift L도 한번 보면은, Shift L은 주석, 라인, 여기서 Shift L 누르면 1, 2, 3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이렇게 라인 그 번호를 알려줘요.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A 는 뭐 철수 A 더하기 B 하면은 뭐 에러가 떴다. 근데 네 번째 줄에서 에러가 떴다. 이거 네 4라고 한 숫자가 있으면 금방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Shift L을 누르면은 라인을 보이게 해야 한다. Shift 플러스 L 라인이죠. 행 줄번호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머지 Shift M, 우리 Shift 플러스 M, M은 머지죠. 병합, 셀을 병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서 밑으로 병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Shift M 누르면 밑으로 하나씩 머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면은 라인 표시 Shift 머지, 이건 이제 엔터 들어가면 에디트 모드, ESC 누르면은 뭐 편집 모드인데, 이건 뭐 마우스 클릭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그다음 컨트롤 엔터 시프트 엔터 코드 실행.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게,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그램 작성하면서 이게 실제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알고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은, 머지를 시켜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 다시 분리하고 싶다 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마이너스,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마이너스 키를 눌러주시면은 분리가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마이너스. 근데 이거를 이 빈 공간, 엔터 친 이 빈 공간에서 해주셔야 돼요. 이런 공간, 여기 또는 여기다가 컨트롤 시프트 빼기 누르면 여기 분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머지하고 시프트 하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기본적인 명령어는 다 이제 클리어를 했고, 여기가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노트북 정리하듯이 표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셀을 위에다 하나 추가를 시키고, 여기다가 1단원 기본 연산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근데 이 셀이 지금 여기 보면 코드라고 돼 있어요. 얘를 클릭하고 마크다운이라고 표시한 다음에, 앞에다가 샵 한 번 누르고 스페이스바 한 번 꼭 띄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엔터로 실행을 시키면은 어떤 이제 단원 표시가 됩니다. 다시 더블 클릭하고 샵을 2개 치면은 조금 작아지고, 샵을 3개 쓰면은 조금 더 작아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1 대단원 하고 얘를 마크다운으로 하고 실행시키고, 대단원에 얘는 이제 뭐 중단원, 소단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1. 그 대신 이제 이 샵을 쓰고 나서 꼭 띄어쓰기를 해주셔야 돼요. 띄어쓰기를.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로 실행을 시켜주시는 거죠. 나 여기다가 셀 하나 또 추가시키고 1-2 뭐 소단원
기본 연산 2 해서 실행시키고, 대신 여기다가 마크다운으로 컨트롤 엔터. 이게 마크다운을 좀 빨리 이동시키고 싶으면 여기서 Y라고 누르면 코드로, Y는 코드, M은 마크다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고 M 하면 마크다운, Y 누르면 코드로 바로 바뀌어요. 마크다운하고 컨트롤 엔터 눌러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이제 하지 말고, 지금 제가 하는 건 그래도 가장 이제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들은 전부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일단 먼저 여기서 그냥 클릭하면서 먼저 하신 다음에 이게 이제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한번 단축키를 쓰는 연습을 하는 게 그 다음 스텝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얘는 이제 코드니까 코드가 실행이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막 하다가 여기서 이제 메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에서 실제 보면은 여기에서 메뉴에서 이제 많이 쓸 거는 제가 모르고 여기서 셀을 삭제했다. 얘를 어떻게 돌리지? 컨트롤 Z해도 안 돼요. 이때 에디트하고 언도 셀 오퍼레이션, 내가 다시 셀 어떤 그 작업을 언도 하면 다시 이렇게 하면은 다시 그 백 됩니다. 언도 리도, 이거 두 개 정도는 좀 필요합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DD 이런 건 이미 제가 단축키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굳이 안 쓰셔도 상관없고요. 뭐 뷰 같은 경우는 저도 솔직히 이 뷰를 많이 건드리진 않아요. 뭐 쇼 라인 넘버 Shift L. 다만 여기서 좀 중요한 건 이 런, 우리가 셀을 하나하나씩 실행시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 셀을 너무 많아졌어요. 막 B는 C는 3, D는 2, C 더하기 D, 그 다음에 A는 5, F는 5, K는 12, F 더하기, 이렇게만 많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실행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run selected cell 하면은 shift N 하나만 실행시키는 거지만, 여기 보면은 좀 알아두면 좋을 게 run all above selected cell, 내가 선택한 지점 위에를 전부 다 실행시킨다. run all cell은 그냥 여기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실행시킨다. 이거 두 개는 좀 중요합니다.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run하고 run all above selected cell 하면은 내가 선택한 셀 위에는 전부 다 실행이 한 번에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고, 이 커널은 뭐냐면은 내가 이게 막 작업을 하다가 이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렇게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버그로 잘못된 연산, 나중에 이제 그 문법 배우다 보면은 무한적으로 얘가 계속 연산을 하는 무한 반복문에도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 얘를 한번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컴퓨터를 껐다 키는 게 아니라 서버를 껐다 킨다 보시면 돼요. 여기 커널 누르시고 리스타트 커널 이거 누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 왼쪽에 있는 게 이 셀 실행한 순서예요. 제가 맨 처음에 1, 2, 지금 제가 10번째 실행시켰고 또 실행시킨 11, 12, 13, 이거를 다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서버를. 그래서 커널 리스타트 커널 이거 눌러주시면은 얘가 다 까먹어요. 그리고 다시 실행을 시키면은 얘가 이제 첫 번째로 실행됐다, 두 번째로 실행됐다, 세 번째로 실행됐다, 이렇게 이제 컴퓨터를 껐다 키는 효과를 내주는 게 이 커널 리스타트 커널입니다. 실제 여기 보면은 이 버튼 있죠? 얘도 리스타트 커널이에요. 여기 보면은 리스타트 더 커널.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면은 제가 이제 정말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제 몇 가지를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언급한 게 뭐였냐면은 이 작업 디렉토리의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처음 설치하고 나서 얘는 폴더 구조구나, 얘는 어떤 프로그램 작성 영역이구나, 이걸 이제 먼저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단축키를 설명해 드렸어요. 단축키를 일단 프로그램 환경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는 단축키 중에서 제가 A 셀 추가
삭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코드 실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라인 표시, 그 다음에 셀, 머지, 분리,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어버브에 A, B, D, D, 그 다음 코드 실행은 컨트롤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쉬프트 플러스 엔터, 그 다음 라인 표시는 쉬프트 L 라인, 그 다음에 얘는 셀 머지는 쉬프트 플러스 머지, 그 다음에 빈 공간에다가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분리가 된다. 이런 단축키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그 메뉴에 대한 이해, 한 번에 실행시키기, 실행, 위쪽, 그 다음에 커널에 대한 기능, 커널 리스타트. 뭔가 내가 작업하다가 서버가 작동을 안 해. 그러면 커널 리스타트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도 정말 안 되면은 다 이 서버도 끄고 다시 주피터 랩을 실행시켜 주시면 되는데, 한 이 정도 세 가지만 미리 알고서 뒤쪽을 따라가시면은 조금 더 이렇게 손이 가벼워지실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을 그래서 따로 빼내기 위해서 제가 따로 별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